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출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께 이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좀 OT와 그리고 우리 이 800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아무래도 이 책을 지금 사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마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좀 우리 채용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그 공무원 쪽의 시험이요. 점차 우리 공기업과 아주 흡사하게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요즘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냐면요. 예전에는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무원만, 그 다음에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기업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쌤도 예전에 이제 공기업 준비할 때 저는 금융공기업을 그것만 딱 이렇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 두 개가 점점 통합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굉장히 이게 통합화가 되고 있냐면 7급 공무원과 공기업이나 혹은 금융공기업 요 시험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피셋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피셋이라는 시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공무원 쪽 이쪽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1차 시험으로 많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NCS 아시죠? 이 NCS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NCS 쪽이요 사실은 피셋에 어찌 보면 약간 변형된 그런 형태의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에서 NCS가 지금 7급의 1차 피셋으로 변형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한 과목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과 공기업이 지금 함께 이 시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급 공무원을 공부를 해보면요. 거기에서 뭐 국어나 이런 과목도 있지만요. 여러분 거기 경제학이나 혹은 7급 감사직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와 경영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딱 우리 공기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7급 공무원 쪽에서 경제, 경영의 요 난이도가요. 공무원 쪽의 요 난이도보다는 살짝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공기업도 요즘에는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기업 쪽은 더욱더 경쟁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 예전에는 공무원 친구들과 공기업 친구들이 나름의 이 허들, 벽이 있어서 공무원 친구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잘 없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험이 유사해지고 있어서 두 과목이 사실상의 그 장벽, 허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특히 공기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금융공기업 이쪽은요 아마 훨씬 더 많이 경쟁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시험인데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해 갈지 그 내용을 오늘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서두에 쌤이 너무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요. 쌤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긴 한데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좀 직시할 건 직시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으면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회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대신에 그 현실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를 이루는 데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결과를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꽃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현실이 좀 이렇다라는 걸 좀 알고 한번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요 공기업이 쌤이 준비할 때만 해도요 사실상 통합전공이라는 개념은 좀 없었고요 거의 단일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면 경제, 경영이면 경영 이렇게 해서 한 과목씩을 딱 정해서 그 과목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단일 전공 준비를 했을 때는요 저는 경제로도 시험을 한번 봤고 경영으로도 한번 시험을 봤었는데요
근데 둘 다 시험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냐? 경제는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는 공인회계사의 경제학 혹은 행정고시의 일반직이나 재경직의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영은요? 경영은요 거의 회계사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랑 거의 흡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단일 전공으로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쌤 때는 트렌드였습니다. 다 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쭉 깊게 파는 거. 그게 그 당시에 트렌드였는데 여전히 지금도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단일 전공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기 어려울수록 심화 과정이 많이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NCS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합전공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통합전공은 어찌 보면 자 여러분 단일 전공이라는 거, 자 여기 보면 공기업 전공 필기의 경우에는요 단일, 상경통합, 통합전공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요 두 가지는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통합이라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저 때는 뭐였냐면 저 때는 요 단일 전공이 저의 주된 과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단일 전공 때는 그 한 과목을 그냥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면 경제, 경영이면 경영. 근데 단일 전공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단일 전공은 범위는 어찌 보면 좀 좁아요. 범위는 좁아요. 그런데 그거의 깊이가 굉장히 심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단일 전공이라면요. 상경통합이나 통합전공은 어떠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경통합은 흔히 우리가 여기는 여러분 경영과 그 다음에 또 뭐냐? 경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영과 경제가 들어가고요. 통합전공은 뭐냐? 요 두 개 플러스 이제 뭐 법 같은 게 들어가고요. 법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행정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상경통합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범위는 단일 전공보다 높아요. 왜? 경영, 경제 두 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깊이가 이제 이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이제 심도가 조금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통합 전공은 이제 이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으면서 대신에 그 심도는 아주 짧은 거죠. 요렇게. 거의 여기는 중요 개념 위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제가 단일 전공, 상경 통합, 통합 전공을 그래프로 딱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각각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단일 전공을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정말 그 경제면 경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여러분들 단일 전공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공인회계사, 우리 CPA라고 하죠. 공인회계사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때도 사실은 이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안 하는 친구도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정고시에 나오는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 행정고시.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나는 한번 비벼볼 만하다.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이렇고요. 경영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0% 공인회계사 시험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경영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어요. 경영 안에. 경영은 이제 뭐 있냐? 회계. 회계도 여러분 재무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재무회계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은 지금 고급회계가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금융기관들은 고급회계를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이 정도 공부해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재무관리.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냐? 그렇죠. 여러분들 경영학 일반이라 그래서 경영학의 기타 주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영 전략,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이런 것들 있죠. 그것까지 포함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포함을 하고 플러스 가끔 가다가 원가 관리 회계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과목이냐? 공인회계사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요 정도로 한번 봅시다. 경제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1차, 2차 시험이 있다면요. 요건 한 1.4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경영 쪽의 공인회계사는 어느 정도 난이도냐? 1차보다는 좀 높아요. 한 1.2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2차 수준은 너무 어려워요. 그것보다 조금 낮게. 요 정도 여러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일 전공은 어떻게 된다? 그쵸. 그 한 과목을 정말 내가 엑스퍼트, 뭡니까?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신다면 충분히 한번 비벼볼 만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상경통합이나 통합전공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경통합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작아요. 확실히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난이도 깊이가 좀 넓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높게 잡으면 7급 공무원 정도, 7급. 근데 제 생각은 7급보다는 한 9급 공무원 정도, 요 정도만 공부하셔도 제 생각은 한번 비벼볼 만할 것 같고요. 경영 관련해서는요, 이 경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은근히 경영학에 공인 문제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경영도요, 여러분들 제 생각은 요 정도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노무사 수준은 너무 쉽고요. 노무사도 여러분 경영학이 있습니다. 노무사 수준은 좀 쉽고요. 요것보다 조금 위에 경영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 해주셔야 돼요. 경영지도사. 그러니까 이걸 경영학을 어떤 국가고시가 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없어요. 경영학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7급 공무원의 감사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제가 상경통합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난이도에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노무사가 좀 쉬우니까 노무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경영지도사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합전공. 통합전공은 이제 상경통합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법과 행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영학과 행정학은요, 은근히 이게 친구들이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은데, 경영학과 행정학은요, 똑같은 과목이에요. 똑같은 과목. 무슨 말이냐?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일반 사기업에 적용을 하면 뭐가 되냐? 그게 경영학이에요. 기업 경영학.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을요, 정부도 여러분 관료조직입니다. 그 정부에다 갖다 넣어요. 그럼 뭡니까? 그게 행정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경영학을 사기업에서 쓰냐, 정부에서 쓰냐, 이걸 가지고 경영학, 행정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학은요, 경영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쉽게 정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이게 가장 문제죠. 여러분, 이제 우리 행정과 법은요, 우리 렌유인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가 좀 가장 많죠. 그래,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런 그 단일 전공을 보는 회사들 쭉 있는데 엄청난 회사들이죠. 다 좋은 회사들. 저는 이제 주로 여기를 지원을 해서 다 여기 시험을 봤었습니다. 여기도 다 단일 전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상경통합. 상경통합 같은 경우는 보통 경제, 경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경제, 경영. 당연히 경영에는요, 여러분 일반 경영이 아니라 회계, 재무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건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통합 전공이다 보니까 회계학이 우리가 단일 전공 때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이 회계학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개인적으로는 회계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통합 전공 자체가 학생들이 워낙 잘해서 약간씩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를 기본으로 하신 상태에서 약간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중급 회계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급 회계까지. 고급 회계는 보실 필요 없어요. 고급 회계는 절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중급 회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무관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렵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재무관리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범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재무관리의 가장 전통적인 재무관리, 그게 뭐냐, 이제 CAPM, CAPM이나 가중평균 자본지수, WACC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배당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 재무관리라고 합니다. 전통적 재무관리. 자, 이 전통적 재무관리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으로 나와서 금융공학적 기법 때문에 나온 게 뭐냐? 그게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있습니다. 파생. 결국 여러분, 전통적 재무관리는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파생은요, 이건 어렵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주로 통합전공은 파생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컨셉 개념으로 나와요. 컨셉. 무슨 말이냐? 컨셉. 컨셉 문제가 뭐냐? 개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파생상품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콜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컨셉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이 개념 위주로 컴팩트하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 여기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들 있죠? 우리가 뭐 마코이츠 곡선이나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혹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CAPM 같은 경우들, 혹은 SML, CML, 그 다음에 WACC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많이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상경 통합일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통합 전공. 그렇죠. 이건 이게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국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이 중에 하나를 공부하면 되지. 이것까지 왜 하라는 거예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약자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과 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행정은요. 자, 행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 행정법이 있는데요. 행정학은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행정학은 혼자서 독학도 가능할 거예요. 쌤처럼 이 경영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행정학을 그냥 기본사 하나 사서 쭉 읽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다 경영학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이죠. 법. 자, 이 법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통합전공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요, 법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우리 렌유인에도 지금 법과 관련된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수강을 해서 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컨셉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남들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필기 유형까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주요 공기업의 경영학 출제 범위가 나오는데요. 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다? 추천드리는 건 누구나 가고 싶죠. 어디냐? 여기 인천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기. 그다음에 또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업은행. 모든 여성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죠. 참고로 쌤도 기업은행 합격을 했지만 안 갔죠. 어쨌든 저도 여기 했었고요. 그 다음 또 괜찮은 데가 은근히 하나 더 있는 데가요. 여기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 특히 여성분들이 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 여기가 여성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성분들을 위한 복지가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여기 시험을 봤는데 한국가스공사. 아주 좋습니다. 코가스. 여기는 대내적으로도 갑, 대외적으로도 갑이에요. 예, 엄청난 곳입니다. 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LNG, 그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나요? 그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4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갑입니까? 사는 사람이 갑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니까 누가 사러 가냐?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슈퍼 초 울트라 갑이에요. 예. 가면 의전 차량도 오고 막 그래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데 이렇게 해서 밖에서 갑질하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국내에서는 약간 의리돼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갑이에요. 왜? 대한민국은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독점 기업은 무조건 갑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도 갑, 안에서도 갑 이런 회사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 이런 데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쭉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800제를 통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 800제를 가장 쌤은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냐?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이 지금 문제집을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 방법은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경영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를 좀 하세요. 기본 개념을 공부가 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 친구들이 바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바로 800제를 그 다음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하고 800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때 방법이 여기서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지금 800제가 제가 왜 챕터를 나눠놨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 경영 전략 파트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식인 거예요. 기본 개념에서 해당 챕터를 해당 주제, 챕터라고 하지 말고 우리 주제라고 합시다. 해당 주제를 공부를 하고 난 후에요. 요걸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렇죠. 800제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기본 개념, 이론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한번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본 개념을 전체를 공부를 해요. 이거를 전체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800제를 풀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사실 이번에 800제로 준비를 할 때 쌤은 원래 챕터별로 이렇게 분류하고 싶진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왜냐? 이게 여러분 사실 수학이랑 비슷한데요. 여러분 쌤이 여러분도 이제 중고등학교 나오셨겠지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 수학의 기본 이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수학의 기본 이론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백날 암기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딱 들어가면 그게 바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본 개념을 공부를 했다면, 암기를 했다면 그게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왜 제가 챕터로 처음에 안 나누려고 했냐면요. 챕터 자체가 이미 힌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전에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가급적 그 개념 파트별로 곱셈의 공식만 쭉 문제 이런 걸 안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힌트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챕터 2장에 있는 문제라고 하면요. 그럼 이 문제는 다 2장에 있는 거니까 2장에 있는 개념들만 갖다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미 그 챕터가 분류가 되어 있는 게 힌트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서는요. 모든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느 해당 챕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챕터를 분류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요번에 우리 계획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하고 800제를 볼 때는요. 기본 개념에 해당 주제를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기본 개념을 전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800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랜덤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랜덤으로. 저는 앞장부터 쭉 풀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번 풀었다가 여기도 한번 풀었다가 여기도 한번 풀었다가 여기도 한번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실전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뭐냐? 해당 개념을 공부하고 그 챕터의 문제를 쭉 풀면 어떻게 풀리는지를 일단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좀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은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실 이 방법을 가장 권장드려요. 케이스 1이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나는 선생님 저는요 경영을 어느 정도 전공을 했는데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 기본 개념을 다시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조금 귀찮을 수 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800제를 풀어요. 800제를 풀고 800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문제에서 맞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틀리는 문제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죠. 기본 개념으로 정립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0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활용 방법은 쌤 생각은 결국은 이거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결국 이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쌤은 이렇게 보여져요. 뭐냐 바람직한 건 이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결국 이게 반복이 여러 번 돼야 됩니다. 문제집 한 번 풀어서 절대 안 돼요. 쌤 같은 경우는 금융공기업 준비를 할 때 그때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학과 경영학의 객관식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봤고 한 번 풀어본 게 아니고요. 기본 한 3번에서 4번 정도 풀어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풀어봐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800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장 먼저 800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공기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전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한번 어찌 보면 개관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어떤 틀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